강세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세호TV 방송을 진행하는 송재혁 앵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6차 장교양위원회 안건을 통해서 2023년 장교양기관에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2022년 제6차 장교양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사항 없이 4개의 보고사항이 논의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보고사항은 2022년 제5차 장교양위원회 결과 보고였고, 두 번째 보고사항은 제3차 장교양 기본계획 추진사항 보고, 세 번째는 장교양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보 방안 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보고사항별 주요 요점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2022년 제5차 장교양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주요 심의사항은 장교양보험 수가 보험률 조정 방안입니다. 2023년 장교양 수가는 정부 공익안 4.7%, 가입자안 4.0%, 공급자안 5.3%의 3가지 안이 상정되었는데 결정은 정부 공익안인 4.7%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근로자를 대변해야 할 이용자 단체가 오히려 장교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측면의 수가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될 것입니다. 공급자 단체들은 전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제주도의 여성기관장을 포함해서 단체장 전원이 삭발까지 하면서 5.3% 인상안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단 0.1%도 인상하지 못한 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장교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부대 의견 제시 요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장교양기관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결의문의 초점은 장교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장교양 서비스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연구 용역 추진, 재무회계 관련 교육 이행 점검과 미흡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정갱신제 시행 등 진입 퇴출 실행 방안 보고, 다음으로 급식 직영 원칙 실현을 위한 관리 및 점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재무회계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나 지정갱신제를 통한 퇴출, 급식 직영이 2023년도에 이루어짐으로써 현장의 커다란 혼란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제3차 장교양 기본계획 추진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서 2022년 동안의 제2차 장교양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2023년에서 2027년 기간에 해당하는 제3차 장교양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전문가 참여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은 그 나물의 그 밥인 것처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 한노협 등 공급자 대표, 석재은, 권수만 등 어용교수, 이윤경 등 국책연구소를 전문가단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장교양위원회, 어용교수단, 국책연구소가 지난 1, 2차 장교양 기본계획 수립 시 해온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제3차 장교양 기본계획에서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현재 재가 지원 강화, 품질 개선, 재정 안정화 등 3개 추진 분과를 구성하였고 대국민 수급자 가족 및 현장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 1월 제3차 장교양 기본계획 추진단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2023년 2월에 공청회 개최, 2023년 3월 중에는 장교양위원회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의 장교양위원회 구조나 어용교수단, 일본 백기기 국책연구소가 계속하는 한 그 결과물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장교양위원회의 구조가 현장 밀착형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세 번째 보고사항은 장교양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향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장교양보험료 부과 기반이 약화되고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장교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추진 방향은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며 장교양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요양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4가지 측면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적정 관리에서는 예측 강화 및 노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강화 등을 통해서 장교양보험으로의 진입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인정자 수를 줄이고 부정 인정 대상자 신고 제도 등을 통해 인정자의 관리를 효율화, 적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합리적 이용 제고에서는 통합 판정 체계를 도입하여 의료, 요양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적정 서비스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장교양보험 이용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용 지원 기능 개선 모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교양기관 투명성 제고에서는 장교양보험료 등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교양 서비스의 품질 확보 및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재무회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무회계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자체, 기관 대상 교육을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지자체, 장교양기관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정갱신제를 강화하여 신규 진입을 통제 강화하며 지정제 심의 시 대면 심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급여 사전 사후관리 방안에서는 장교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가기관에서 스마트 장교양 앱 사용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산심사를 강화하며 현지 확인 심사 또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죠. 수가 가감산 프로그램 공동 모듈 등 장교양 청구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더하여 현지 조사 기관을 확대하고 부당 청구 적발 환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와 함께 자율 점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교양기관 스스로 자가 점검 실시를 유도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수급 방안 협의체 운영 계획입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교양 수요 및 서비스질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 인구 감소, 요양보호사 고령화 등 인력 공급 감소가 예상되므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추진 및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은 변함없이 장교양위원회 구성 멤버와 어용교수단, 국책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어용단체로 활약한 이들이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처우 개선하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만 이야기하던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종사자의 범위를 요양보호사 외의 직종에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교양기관 종사자들은 모든 직종에서 동종 산업에 비해 처우가 훨씬 열악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강성노동조합 등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만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장교양기관 근로자의 사각지대 없이 처우가 개선되는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2년 제6차 장교양위원회 보고 안건을 보면 2023년도 한 해 장교양기관 현장에 나타날 혼란들이 점쳐집니다. 재무회계 강화 및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지정갱신제 강화, 급식 직영 원칙, 알맹이 없는 어용 집단들의 말장난이 포함된 제3차 장교양 기본계획,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전개될 2023년도에도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시는 강한 장교양인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